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넌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양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는 있지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0.07%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큰데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20만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때문일까요? 최근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도 주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현대차는 0.5% 하락, 기아는 2.5% 정도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줬는데 오늘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0.4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역시나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폭은 더 크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전멸이네요. 리노공업과 휴재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0.4%, 에코프로비엠이 0.6% 하락. 최근에 굉장히 주가 고공행진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하루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3.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SK그룹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대량 생산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이지만 또 다른 로봇주들 특히나 유일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로봇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로봇의 머리 AI가 발달이 됐다면 그 몸통을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온 것일까요?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은 관세 무풍지대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BTS 완전체 컴백 소식까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엔터주들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지만 그동안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오래가지는 못했던 만큼 오늘장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상승 테마로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기대감 최근에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관세 우려 속에도 게임 관련주들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게임주들도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주말에 잠 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잘 잤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 아이하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도 머릿속에 자꾸 트럼프만 생각나고 차 타고 고속도로 가도 또 트럼프만 생각이 나고 트럼프. 키즈 카페 가도 애기하고 놀았는데 자꾸 애기 얼굴에서 트럼프가 얼굴이 나오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병 걸렸습니다. 트럼프병 걸렸어요. 왜냐면은 네. 어디에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매 시간마다 트위터에다가 어떤 말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될 것인지 그 네.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금투세 부분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힘든 게 관세예요. 그러니까 즉 주식에 이게 세금을 매긴다. 관세도 세금을 매긴다 그 부분이고 작년 하반기에 금투세 부분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부분으로 시장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관세예요.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는 확정적 요소로 누군가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전 세계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형식으로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얄밉죠.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만 할 뿐 마지막에는 꼭 확정적 요소일 때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죠. 아니면 한 대가 유예 이 부분으로요. 그러니까 즉 시장은 맨 처음에 떨구게 만들어 놓고서는 또 긴장적 공조를 완화시켜서 주가를 올린다. 이게 트럼프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이 아무리 재무가 좋고 아무리 앞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힘이 메가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시장 주가 지수가 3% 넘게 빠진 날이었죠. 그날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우리 주가 지수는 빠졌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두 정상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 부분을 한 달을 미뤘습니다. 트럼프가 뭐 관세를 매기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협상의 카드, 위협의 방법일 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나스닥, S&P 500이 금요일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했어요. 그러네요. 반짝 상승하다가. 반짝 상승했어요. 보이시죠? 네. 반짝 상승했어요. 근데 그 이시바 있잖아요. 이시바 일본 총리. 너무 어감이 세요. 뭐가 습니까? 그 이름을 얘기한 것뿐인데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이시바 총리가 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증 씨가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시바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회담을 이제 마이크 대놓고 하는데 기자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네.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 세계한테 어떻게 공표하겠냐고 하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할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비트코인 암호화폐 다 빠지고요. 갑자기 나스닥, 다우, S&P 500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기자 한 명 때문에요. 기자 한 명이 중간에 물어보지도 않았거니 물어봐가지고 지수가 다 무너졌어요. 뭐 웬만하면 트럼프가 추후에도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 약간 좀 힘없는 모습을 경계감을 약간 좀 둔화시켜줄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뭔가 했더니요.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으로 하겠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 대 지금 관세를 때리니까 시진핑 주석도 똑같이 한 대를 때립니다. 그렇죠. 너가 나한테 매기면 나도 너한테 매기겠다라는 게 바로 상호 관세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 미국이 만약에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 매긴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 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관세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미국 제품들의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미증시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비아디나 뭐 화웨이나 뭐 그런 전자동차를 타게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기차 기업만 뭐 콕 집어서 할 수도 없고. 전기차 기업을 꽉 집어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전체적으로 10%를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가 40%였는데 반도체가 10% 더 플러스 돼가지고 50%가 돼버리고 50%에서 60%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2차 전기자동차는 100%에서 기존 10% 해가지고 110%를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10%를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 줬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15%하고 10% 정도를 줬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한테 15% 매긴 게 아니고 천연 액화가스 거기에만 15% 매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올 때 천연 액화가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대화의 협상을 의지를 약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매겼다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와 이시바 총리가 또 회담을 하면서 일본 측에 뭐 우리 LNG 좀 사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랐던 게 네. 주말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미정 씨가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한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저기 어디냐 어디하고 내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메이저 경제 방송인데 거기서 신문 냈는데 뭐 방위 금액을 줬대. 방위 금액을 수용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저도 봤거든요. 네, 뭐 방위 금액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시반은 결정이 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결정된 상황도 없고요. 이 북한 비핵 핵화 공감에는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 매기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아니라고요? 현대차 어떡하나? 전기차 어떡하나? 아니랍니까? 저 K 배터리 어떡하나? K 네. 배터리 골목대까지 달고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아니 미국이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 안 매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한국 자동차 어떻게 되나? 일본이 전사회담하러 갔지 뭐 한국이 전사회담하러 갔냐고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단은 그런 분들 좀 고쳐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X. X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릴게. 미국 내 고용 창출 기업. 그러니까 즉 일본은 자동차 기업을 미국에서 투자를 더 증가하면 할수록 미국의 적자를 줄여주겠다. 미국 너네가 적자가 많으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해가지고 너네의 적자를 줄여주고 너네의 일자리를 더 창출을 시켜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고용 창출을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다시피 혼다하고 닛산이 합류가 불가됐습니다. 합류가 불가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합류가 불가됐냐면은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하고 투자를 같이 하고 같이 공장을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출을 할 때는 관세를 매기면은 마진도 남지도 않고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산업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닛산하고 혼다가 중간에 합류가 불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생이 이건 현대차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현대차가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네, 현대차가 좀 걱정입니다. 네.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중간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수출을 하는 나라는 떼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 다음으로 테슬라하고 계속 상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차요? 현대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오늘은 뭐 현대차가 그렇게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다음 타격이 이 현대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약간 눈엣 가시예요. 네, 약간 좀 눈에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네. 본인들 자동차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잘 만든 현대차가 탓이에요. 자동차를 잘 만드니까 기술력이 좋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대차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데도 일단은 현대차의 겨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도 전기차가 들어가죠. 아이오닉 입점 판매량이 증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화학 거예요. LG화학 거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이 배터리 부분에서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4680이나 여러 가지 배터리의 에너지密도 높고 그다음에 단가비가 낮을 수 있는 하이니케 양극재나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 즉 이 부분이 뭐냐?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은 팀이거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에서 NNF나 TC나 이런 회사들한테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받고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LG화학에서는 현대차로 들어가고 현대차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단가 조절을 좀 더 싸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한테도 중국한테 전기차 관세를 앞으로 더 많이 매긴다고 하면은 관세 부분은 현대차한테 더 큰 오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미국 측에서 뭐 한국의 뭐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을 좀 겨냥을 해서 이 부분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장을 도와가고 있는 데가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가지 사업은 다 포기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매출을 내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관세를 매길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혹시 모르니까요. 그 미국 땅에서 생산하는 거는 법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매길 수는 있어도 관세하는 부분에는 미국 땅에서 생산하면은 관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한 투매로 빠졌던 것뿐이지 이 정치적인 선양만 빠졌던 것뿐이지 2차 전지가 절대 도루묵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빠진 만큼 또 많이 상승할 거고요. 일단은 중국이 관세가 계속 매질수록 가격은 똑같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맞더라도 2차 전지 지금 전기 자동차 공장에서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타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일단은 우리가 많이 접했을 만한 기사 제목들 중에 뭐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를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혹은 2배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X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했다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O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의 가짜뉴스가 있어요. 미국이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 부분도 뭐 약간 트럼프가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절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를 부과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관세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배터리 단가라도 낮춰야겠다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충분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하는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협상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일본의 자동차 기업에 매겨질 수도 있었던 그 관세들을 매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협상을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미국 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원만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그 액화천연가스 LNG 관련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중국에서 사주지 않는다면 일본이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한 부분도 이번 협상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일본 정상회담이 네. 정말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잘하고 왔다. 예, 잘하고 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까지 뭐 일본이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우리 한국이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측과 어떤 회담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 바로 밑에가 한국이고 중국 바로 밑에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한테 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재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좀 불확실성만 좀 잘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 대표적으로 뭐 이런 놀랬어. 내용이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아니요, 얘기하세요. 일본이 방위비 2배를 증액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뭐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이 19.3조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설레발만.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의 지레 겁먹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도 관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매길까요? 사실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10대 무역 저작국 현황이 1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2위가 멕시코. 압도적으로. 그리고 3위가 베트남. 그리고 4위가 아일랜드, 5위가 독일, 6위가 대만, 7위가 일본, 8위가 한국이고 9위가 캐나다, 10위가 태국입니다. 네. 이 안에서 사정권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태국은 좀 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태국 빼고 이 나머지 국가들이 좀 사정권인데 자 일단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서 지금 중국이 제일 무역 적자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네. FTA의 자유무역 협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 협정에는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한국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즉 자유무역 협정에는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하는 거 수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서로 매기지 않는다 하면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하는 뜻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상호 관세가 돼가지고 자동차 어떡하나, 상호 관세 돼가지고 반도체 어떻게 되나, 이거 뭔 소리입니까?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금 FDA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FTA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호 관세를 만약에 매긴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는 네,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같이 FTA 자유무역협정 국가인데 네. 한국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인건비가 비쌉니다. 근데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멕시코가 인건비가 제일 싸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캐나다도 그렇게 인건비가 싸지도 않지만은 이 캐나다에서 멕시코 쪽으로 물건이 갑니다. 부품들이. 그리고 멕시코에서 다 조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또 미국으로 보내고 다 미국으로 보내요. 네. 멕시코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 보펜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보펜에 필요한 이 부품들을 캐나다에서 받고 캐나다에서도 멕시코로 보내고 또 멕시코에서 그걸 다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영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중국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펜타니아는 명분은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으로 FTA 자유무역 협정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떼이겠다고 공포를 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좀 단점이 하는 게 이 캐나다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멕시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TV로 보시는 올레드나 LG 뭐 큐레이드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캐나다나 이 멕시코 같은 경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자유무역 협정 국가인데도 관세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중국의 물건들을 어느 정도 제조를 해서 보냈지만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틀리단 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생산품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8위이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돈입니다. 네. 트럼프는 애초에 이 부분으로 관세를 매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유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업적을 내는 걸 되게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트를 가더라도 소고기 뭐 외국산, 뭐 캐나다산, 뭐 브라질산, 뭐 쿠바산 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걔네들한테도 우리도 관세 똑같이 매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관세 똑같이 매겨야죠. 그게 FTA에 예전에 뭐 광우병, 뭐 소 그 파문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관세 보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맞아도 보복은 못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휘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미국 행정부, 트럼프 이쪽 행정부에서만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 관세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더 얻어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지금 한국에 없죠. 한국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쳐줄 정부가 있었는데 없는 거죠. 그거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시고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을 할 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가 관세니 아니면 뭐 보조금 폐지니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위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관세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위협의 카드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 측에 우리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더 많이 할게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의 미국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확실하게 관세를 매길 겁니다. 이 부분에는 오히려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IRA 기업 보조금 AMPC라고 불리는 이 기업 보조금 유지가 되고 환율 하락까지 더해진다면 반도체 2차 전지주, 기술주 무조건 반등합니다. 모두 반등이 가능하다. 무조건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뭐 힘이 없고 떨어지고 하니까 아니 트럼프가 2차 전지 다 푸신대. 트럼프가 전기자동차 산업 다 푸신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배터리요 나는 푸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계절상 솔직히 말해가지고 12월 달은 보조금 부분으로 빠지더라도 12월 달은 기술자 반등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었던 게 그때는 계절상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겨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 터졌고 환율이 올라가고 1월 달에 그 관세 부분까지 맞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하죠, 여러분들. 종목이 2차 전지가 계속 많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감정 투매로 더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즉 투매로 빠진 거죠, 여러분들. 투매로 빠졌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매매도 다 맞은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보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만약에 길거리에 서로 좋은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다. 네. 연인한테 행정 명령으로 너네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 헤어져라. 헤어지가 됩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부부가 있어요. 네. 그 부부한테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너네 헤어져. 행정명령이야. 해가지고 법원에 보호받지 않은 상황에서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북한 공산당이잖아요. 가능한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트럼프가 법안이 통과된 걸로 할 수가 없다는 걸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트럼프가 협상 도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협박을 하니까 2차 전지가 계속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자동차하고 반반씩 가는 게 트럼프 정책의 목표인 건데 내연기관만 가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 거의 다 2차 전기자동차를 다 먹고 있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다시 미국이 저는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잠시 후에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이 환율 하락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높은 고점인 만큼 또 빠지게 되니까 지금 순간순간에 빠지는 거는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장의 영향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그 억지스러운 마음에 따라 가지고 빠지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IRA 기업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수정한다라고 해서 기업 보조금 이제 그만 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 트럼프 본인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단지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를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제까지 보면은 다 행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했다. 말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소비자 보조금만 폐지하는 건데 기업 보조금 폐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트럼프 공약 지킨 거예요. 보조금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게 소비자 보조금이잖아요. 소비자 보조금은 어차피 없애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조금 없애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겠지. 아니요. 더 증가됩니다. 왜?
싼 가격이 나오고 중국의 관세 매겨서 똑같은 가격에 맞추면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부분도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세요. 자, IRA 기업 보조금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IRA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손대기로 좀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 보조금에 해당하고요. 기업에 주는 기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뭐 트럼프가 공약은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IRA 폐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소비자에 주는 소비자 보조금만 폐지한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만 건드린다고 해도 공약은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그 부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도 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입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전기차를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 2030년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수정을 했죠. 2030년에 판매되는 차량 모든 차량은 아니지만 50% 정도는 전기차, 나머지 50%는 내연기관차 정도로 판매할 수 있게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전기차 시장을 다 없애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공선다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반도체주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주목받고 있는 섹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실리콘카바이드 SiC 관련주들이 이 SK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차세대 기술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섹터들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거 저번 주 금요일날 밤 늦게 제가 이 세터 대장을 해가지고 통신망에서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네. 이 시리콘 카바이드, 이 전력 반도체는 어버브 반도체가 대장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력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고전압, 고온에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가 원래 계속 상승했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이 전력 반도체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는 모멘텀이 많습니다. 드론도 있고요. 드론. 네, 드론도 있고 네. 약간 좀 유리 기판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테마는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상가 같고 저번 주 금요일 상가 같고 네. 오늘도 약간 좀 눌리면서도 말아 올라갔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침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튀어 올라가지고 제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왜냐면 급등주에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알아서 하세요. 손절가 알아서 하세요. 목표가 사면이었지.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가만히 있다가 산승하면 보셨죠? 수익 보셨죠?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고점 기준, 고가 기준으로는 9%까지 상승을 했었으나 약간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1.5% 상승 중이네요. 네. 실리콘카바이드 SiC 관련 대장주는 어보브 반도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좀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좀 시장 장 초반에 돈들이 몰릴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몰릴 데가 없으면은 늘 최근에 몰려갔던 그 테마 위주로 네. 수급들이 쏠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고 약간 좀 눌려주는 편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 좀 오해 갔던 이유가 뭐냐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은 물건 이 부분에 따라 유리기판이 아직까지 크게 뭐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물량이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여기로 쏠린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돈이 몰릴 곳이 없을 때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SiC 관련주나 유리기판 관련주들 약간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 볼 만할까요? 사실 지수 쪽으로도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를 시켜주겠다 하면은 이 종목들이 다 빠질 수가 있죠. 왜? 이 종목들은 관세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니까요. 뭐 같은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에도 뭐 DRAM 같은 경우가 수출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전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관세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SIC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당분간 상승이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사라졌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2차전지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PCC 하나 물려가지고 매번 2차전지 설명했던 생각인데 누가 일단 보면 2차전지 맹신용인 줄 알겠습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요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예전에 한번 아주 예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드려 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제일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GCC보다 낫구만.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좀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섹터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고체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그동안 2차전지 세트 중에서는 전고체가 있고 폐배터리가 있고 동박이 있고 그 동박이 있고 원통형도 있고 그리고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 전극 동박 다 있습니다. 소들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질 때는 이 보조금 부분에 의해서 빠졌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빠졌던 부분이 많죠. 하지만 오늘 현대차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은 3월달에 본격으로 가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전체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여러분들 생각할 때 2차전지 망했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하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정책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다.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빠지는 거다. 이 부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전고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농환성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한농화성이 좀 호가창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농화성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농화성이 옛날에 대장주였는데요. 네. 근데 오늘 유이에너테크가 상승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유이에너테크 그다음에 이 한농환성 이 세 개 보시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대주전자재료 이거는 음극재 관련주의 대전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재의 전고체 부분이 또 현용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어느 정도 음극재 대장주고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농환성이 오늘 좀 밀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농환성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주는 영원한 대장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고체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농화성을 대장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가 당장 다음 달부터 전고체 라인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현대차는 이제까지 배터리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완성차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직접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므로써 새롭게 이 판을 흔들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으니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에서요, CATL,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배터리 기업을 무슨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했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부분에 드론에도 들어가고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네. 여러 가지 산업에 다 들어가요. 이 배터리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CATL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바이든이 퇴사하기 전에 이 CATL을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했다는 건 그만큼 CATL의 배터리를 어느 정도 경계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CATL 전고체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원톤형 배터리는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아놨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네. 지금 조선주가 52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주는 선박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까?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거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 트럼프 아닌가요?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조선업은요 옛날부터 선박도 많이 했었고요. 배터리 부분도 예전에 많이 판매가 됐어도 어차피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능력이 없어요. 이 트럼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트위터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뭐 파스견제 그 빨간색 뭐 레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진짜 이거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제조업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봤자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LED 관판 LED. LED? LED는 잘 만들어요. LED.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군합에 대해서 건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네. 한국한테 부탁했겠습니까? 오히려 관세를 떼어버리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기네들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필요할 땐 손을 내미는 필요할 땐 거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부분으로 계속 하나 오시면도 솔직히 수주가 된 건 아니에요, 미국하고. 기대감에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에. 그러다가 갑자기 삼성 조선해양하고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약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지만 네. 저는 이 CATA 부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반사 이익으로 계속 또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지금 일단 좀 차트를 하나씩 보고 이따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의 NNF 차트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에 2%인가 정도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에코프로가 저는 코스닥에서 2차 전지의 지수를 엔캠하고 같이 견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쪽으로 승인 이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NNF도 있지만은 에코프로 BM도 같이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분위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 오늘 좀 작은 소수 금액으로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요? 네, 하지만은 트럼프가 12에서 12 사이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은 통신망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 올리고 있습니다.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1% 정도 빠지고 있습니까? 아까는 네. 올라가고 있더니만. 네. 근데 지금 하야폭에서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 2차 전지 죽었다고 하지만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4% 자동차 관세 매긴 다음에 에코프로 BM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큰일 났네, 오늘 박사 나겠네. 본인 계좌들이 더 박사 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아유. 떨어진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코스피 승인 이전 기대감은 버티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 근거가 NNF하고 TC한테 있습니다. 자, NNF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NNF 지금 오히려 상승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NNF가 최근에 적자가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5천억이라는 적자는 재고를 갖고 있던 리튬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도미노처럼 빠졌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암호화폐지. 암호화폐. 만약에 얘네가 암호화폐 비슷하게 리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리튬이 암호화폐처럼 상승했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됐던 거지.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것처럼. 근데 암호화폐가 계속 떨어졌던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리튬이 같은 소재로 떨어진 거 똑같은 예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특별한 걸 좀 느꼈어요. 뭐예요? NNF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겠답니다. 미국에 간대요? 미국에 가서 양극재 사업을 하겠답니다. 오, 그래요. 지금 단점으로 보면은 저 상황이 아닌데. 오, 그렇습니다. 근데 장점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NNF의 장점은 테슬라 쪽으로 공급망이 돼 있지만 또 단점은 테슬라한테만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테슬라하고 같이 공급하고 있지만은 NNF의 단점은 또 테슬라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2월 달에 컨코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NF는 미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양극재를
계획이다. 근데 그 양극재가 하이니켈인 거죠. 어떻게 보면 NNF한테는 하이니켈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니켈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근처에 두고, 왜냐면 NNF가 미국,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하나치공 원톤용 배터리, 4680 원톤용 배터리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단가가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테슬라한테. 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데 공짜로 보냅니까? 물건을? 아니잖아요. 배려 타워서 공짜로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NF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 피하고 세금을 피하려고 이 미국에 가가지고 같이 원통형 만들어가지고 양극재를 테슬라한테 납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추가적으로 향후 좀 재계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왜 테슬라가 NNF 없으면 단가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NNF 좀 보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TCC를 보고, 아, 우리가 설명할 게 많은데 TC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TCC 스틸. 야, 오늘 장초반에 5%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전해서, 야, 짐 싸야, 가자. 그랬는데. 아니 조문관님 근데 보니까 이번에 뭐 철강 관련주들 빠졌잖아요. 네네네. 뭐 어쨌든 스틸이 철강 관련주들이 어떤 게 빠졌다는 겁니까? 오늘 뭐 철강에 관세 매길 수도 있다고 해서 네네네. 뭐 온갖 철강주들이 좀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반박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럴 때만 얘가 엮여서 내려가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철강 부분 지금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금간 철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강 부분에 대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는 빠지고 상승하는 게 철강입니다. 빠졌나요? 안 빠졌습니다. 없어요 지금. 자, 없어도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또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빠졌나요? 2% 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개파하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크게 안 빠졌다. 네, 크게 빠지지 않았어. KG 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스틸 빠지고 있나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아, 0.5%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네, 낙폭이 많이 줄었죠. 근데 철강이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우리 기자분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또 빠요 기사 썼어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세 맞으면 떨어져야죠. 근데 다 상승하잖아요. 근데 왜 알루미늄 관련주는 왜 오르는 건지. 왜냐하면 이 철강은 전 세계 부분에서 관세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심리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보합보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기자분들 똑바로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TCC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다시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그 유튜브 한번 봐야 하는데. 자, TCC 보도록 할게요. 자, TC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 투매 현식으로 나왔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적자가 몇 년 동안 있던 기업들이 다른 테마하고 엮여서 상승하지만 이 기업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졌던 것뿐이죠. 예, 우리 저기 뭐냐 시청자분들 볼 때도 참 내가 마음이 무겁고, 응?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도 우리 경비 아저씨 보면 마음이 무겁고, 네. 우리 방송국 와서도 누구하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 보면 마음이 무겁고. 좀 상승돼가지고 어깨가 빵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적으로도 엮여져 있지 않아. 환율 올라갔다면 더럽게 빠져.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말아 올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4880 원통 배터리가 TCC가 없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가 원하는 걸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빠지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강아지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이 강아지 중에서도 이쁜 강아지들이 많은데 똥개가 더 이뻐 보여요. 똥개. 똥개도 자세히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주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똥개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종목들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주가가 빠질 때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지. 이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는 어차피 AI 자율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6월달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 4680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빠지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다.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에 기대를 받으면서 조금씩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배터리들도 역시나 그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에 함께할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 노트북 내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영상이 있는데 내일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이놈의 하겠습니다. 말만 그게 좀 줄였는데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